자, 이번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보겠습니다. 자, 뭘 할 거냐면요. 잘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이 있어요. 그죠? 네. 자, 들어가시고요. 자, 직선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원과 직선은 만나나요? 아니요? 아니요. 안 만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엔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나요. 어떻게 만나고 있죠? 이게 뭐라지? 안 만나죠? 안 만나네. 이렇게 하면 만나요. 맞아요. 한 점에서 만나죠? 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하면 두 점. 두 점에서 만나. 이거 배우는 거야. 간단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고요. 자, 원이라는 건 중심점이 있을 거고요. 이게 뭐라고 부릅니까? 반지름.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가 만나지 않을 때를 보면 원의 중심점부터 만나지 않은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R이 길어요? D가 길어요? D. 그쵸. 그럼 R하고 D의 관계를 봤을 때 D가 길다면 만나지 않겠구나라고 알 수 있겠지. 자, 이번엔 한 점에서 만날 때 볼까요? 원의 중심점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은 어떻습니까? 같죠. 아, 그럼 원의 반지름과 원의 중심점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면 얘 한 점에서 만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쉽죠? 자, 이번엔 두 점에서 만날 때 원의 중심점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해본다면 R하고 D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R이 더 크네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에서의 R을 가지고, 그렇죠? R의 크기를 확인해 보고 원의 중심점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 봤을 때 R이 더 크다면 어떤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두 점에서 만나고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네. 자, 얘는 지금 뭐야? 다 교점들에 대한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듯이 y는 y로 풀어도 돼. 근데 그렇게 하면 뒷판별식이 되면 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원방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중심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려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가지고 판단해 보시고요. 추가로 적어 봅니다.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얘는 한 점에서 만나고요. 얘는 만나지 않는 거야. 자,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뭐랑 같죠? 지금 이 형태에서 접하는 거와 같은 거지. 접한다와 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따가 배우실 접선의 방정식들은 접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여기와 관련이 있겠지. 그럼 기본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겠어요? 원의 방정식 R과 원의 중심점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는 같다라는 식을 가지고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 패키지로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공수투 복습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살짝 웃는 친구들은 복습 안 한 걸로 하라고 했죠.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고생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뻥치지 마. 그리고 다시 한번 동영상 꼭 보세요. 알겠죠? 맞다, 저는. 보면 볼수록 실력이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잘 풀고 있는데 가르친 대로 안 푸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가 풀리는 게 만사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면 선생님이 전달해드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다 그리셨나요? 네. 다 했어? 자,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첫 번째는 뒷판별식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죠? 왜? 교점이니까. 만난다는 건 교점에 대한 얘기고요. 교점은 y는 y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걸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그 다음 원의 중심점부터 직선 사이 거리로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고 있죠. 자,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원 위에 접점이 있을 때 1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2번을 기울기가 주어질 때 3번을 원 밖의 점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 학교 시험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공식을 외우지 마시고요. 자, 접선의 방정식은 접한다니까 뭘 기준에 R과 D가 같다를 기준해서 식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첫 번째 나오는 원 위의 점, 접점이 주어질 때죠. 접점이 주어질 때 얘 공식은 외워주세요. 자, 봅시다. 자,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자 4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점 1, 루트 3이라는 점이 있어. 이게 접점이겠죠. 자, 대입해보면 원방에 들어가서 성립시키니까 원 위에 있는 점이 맞죠. 그쵸? 자, 접점에서 근 접방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어때요? 원 위에 한 개의 접점을 줬지. 자, 생각해봅시다. 원 위에 하나의 접점을 주고 자, 여길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래. 접방 몇 개 나타나겠어요? 한 개. 그죠? 그 접방은요, 자, 이 원의 방정식은 x 곱하기 x, y 곱하기 y는 4잖아. 그치? 네. 그럼 두 x 중에 한 군데에다 1을 대입해 주고요. 두 y 중에 한 군데에다 루트 3을 대입해 주시면 그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참 간단하죠? 그러니까 외우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 1번, 2번, 3번 마킹 다시 하시고요. 자, 다 적으셨나요? 자, 그 다음. 자, 2번. 기울기가 주어질 때, 자, 그럼 공식 외우지 마시고요. 쓸데없는 공식 많이 외우시면 수학이 힘들어져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y는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mx 플러스 b라고 잡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면 돼? 원의 중심점과 직방 사이의 거리 구해서 비교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원 밖의 점에서 원의 근, 즉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방법 1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자, 기본 문제를 가지고 방금 전에 정리했던 걸 다시 한번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원방 중심점이 0,0이면서 반지름이 얼마지? 하랑아? 반지름이 루트. 그렇지. 루트 5.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 구해라. 기울기가 2인 접선. 아까 넘버링 한 것 중에서 두 번째죠. 그쵸?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뭐 하라고요? y는 2x 플러스 뭐 a라고 잡으면 되겠죠. 근데 얘는 어디서 접선이야? 이 원방에서의 접선이니까 접선이라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고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R 값을 알고 있나요? 루트 5라고 알고 있죠? 그러면 D만 구하면 되겠네? D는 뭐야? 원의 중심점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원의 중심점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놓고 쓰셔야 되겠지. 맞아요? 자, 공식 바로 만들어 볼까요? D자리에다가 루트 분의 절대값. 공식 안 까먹었죠? 네. 자, 루트 안에 뭐 들어갑니까? 얘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렇죠.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이죠? 얼마예요? 5. 네. 자, 분자의 절대값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그 점을 A. 직방에 대입한 값이 들어가는 거죠. 네. x에다 0, y에 0 대입하니까 a 될 거고요. 네. 자, 그럼 양변에 루트 5 곱해주면 절대값 a는 5가 되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A. 민규야. a는 그렇죠. 뿔마 5인데 귀찮아서 그냥 5만 얘기한 거지. 그치? 뿔마 붙여야죠. 야, 그 a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죠? 네. 그러면 자, 아까 만들어놨던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볼까요? 자, y는 2x 플러스 5일 수도 있고 y는 2x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네.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원이 있는데 기울기가 주어져 있대. 기울기가 2래요. 그러면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당연히 2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개가 나오게 된 거예요. 2개 나오는 거예요? 2개 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2번. 2번 같은 거 보면 이제 땡큐를 외쳐야죠. 원 위의 점 1, 마이에서. 이게 뭐야? 접점이죠.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거는 공식을 외우라고 얘기했죠? 자, 원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x 곱하기 x, y 곱하기 y는 5라는 접방이죠. 원방이죠. 그렇죠? 자, 위에 접점을 주면 어떻게 대응하라고? x 값을 x 중에 하나에다 대입하면 x 남을 거고 y 좌표인 마이너스 1을 둘 y 중에 한 군데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y가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완전 땡큐죠. 그렇죠? 그래서 안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 자, 3,0인 점에서, 자, 대입해 볼까요? 3,0 대입하면 3이 나옵니까? 원방에서? 안 나오지. 네. 3,0 대입하면 여기는 9인데 여기는 3이니까 같지 않잖아. 네. 원방 위에 있는 점이 아니란 얘기죠? 무슨 점이에요? 외부 점. 자, 그림으로 먼저 살펴봅시다. 원방이 있고요. 외부에 점을 하나 줬어요.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원에 접하는 접선은 몇 개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둘. 2개 생기겠죠. 네. 그럼 우린 얘는 2개가 나오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치? 자, 봐봐. 자, 외부 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먼저 뭘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기울기를 가정하세요. 기울기를 가정합시다. m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자, 기울기가 m이면서, 그쵸? 점 3,0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나요? 표현할 수 있죠? 자,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y-0은 기울기 m에 x 마삼. 이거 배웠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뭐 하는 거야? 어쨌든 얘가 접선이니까 뭐가 되겠어? R과 D는 같아야지만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이대로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만들어낸 기울기가 m이면서 점 3,0을 지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는 y는 mx-3m이고요. 우리가 R과 D는 같다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테니 R은 알 수 있나요? 네. 얼마죠? 923. 자, D를 구해볼까? 자, D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이 필요하죠? 정리해보면 MX-Y 마이너스 3M은 0이 될 거고 중심점은 어디 있어? 0,0이라고 읽어올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공식 바로 만들어 볼까요? 루트분의 절대값이 될 거고요. 루트 안에 뭐 들어갑니까? m의 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가겠죠? 모르시면 물어봐야 됩니다. 자, 분자에는 절대값이고요. 이 점을 대입한 결과가 들어가는 겁니다. x에다 0, y에다가 0을. 그쵸? 마이너스 3m이 되겠죠. 절대값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그냥 없애도 상관없죠. 그쵸? 자, 그럼 양변에 곱해주면 루트 3의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우변은 절대값 3m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좌변엔 루트가 생겼고요. 우변엔 절대값입니다. 수학적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얘를 계속 진행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루트도 제곱을 만나면 루트가 사라지고 절대값도 제곱을 만나면 절대값의 힘을 잃어버리죠. 양변에 제곱을 하시는 게 올바른 판단일 거고요. 자, 얘는 9에 m제곱 플러스 뭐야 9야? 그냥 3이죠. 미안해요. 루트가 벗겨지면서 3m제곱 플러스 3이라고 나올 거고요. 우변은 9의 m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항해 주시면 6m제곱은 3이 될 것이고 m제곱은 2분의 1이니까 m은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m값이 두 개 나온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까 그림으로 봤듯이 그쵸? 외부점에서 그 접방은 두 개가 생길 겁니다. 그쵸? 자, m값을 대입해서 이제 결정을 해보시면 되겠죠. 접선의 방정식은요. 자, 어딨니? 그쵸?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y는 2분의 루트 2에 x 마3일 때가 있을 거고 또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에 x 마3일 때가 있을 거예요 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유형이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요? 외부점일 때가 나오게 됩니다. 뭐 이게 되게 쉽게 가르쳐. 자, 대표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문제입니다. 자, 같이 집중해 보시고요. 1번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죠? 네. 자,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중심점. 얼마입니까? a, 0. 반지름은 루트 2짜리인 원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 오른쪽에는 직방이 나와 있네요. 그쵸?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원방과 직방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R과 D의 관계성으로 정리하라고 얘기했었지? 누가 더 크다? R이 더 크다. R이 더 커야 된다. 자, 이제 주소 오는 거야. R 알아요? 네. 알아요. D 아나요? 몰라요.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고요. 원의 중심점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선 직방을 이런 꼴로 바꿔놓은 다음에 정리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대입해 볼까요?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자, 분자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중심점을 대입한 거니까 x에다 a를 대입하고 y에 0 대입하면 되는 거죠. a 더하기 1. 그렇죠? 자, 그럼 양변에 루트 1을 곱해주시면 절대값 a 더하기 1은 뭐가 됩니까? 작다 2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절대값 하나짜리 해석하는 방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작다니까 사이값이야 작자 큰끈이야? 사이값이고 한 번은 마이너스 2 한 번은 플러스 2겠지 뭐. 네. 사이값에 절대값 안에 있는 거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a의 범위니까 양변에 1을 빼주면 마이너스 3 a 1이 돼서 a의 범위는 마3부터 1 사이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겠죠. 세상에나. 안 배운 내용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그러니까 개념을 기초 개념을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에다가 입혀보시면 되는 거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원방이 나와 있네요. 자, 보자마자 뭐가 기억나셔야 됩니까? 중심점과 반지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그쵸? 네. 자, 얘가 직선과 뭐하래? 만나래요. 그쵸? 만난다는 건 한 점에서 만나도 되지만 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만난다죠. 자, 그럼 R과 D의 관계잖아. 그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R이 더 크다는 얘기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같다는 얘기니까 아, 요걸로 해석해야 되겠구나. 자, R 알고 있나요? 네. 루트 5 그거나 같다. D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네. 그쵸? 루트 분의 절대값. 자, 원의 중심점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 얘를 먼저 이쁜 형태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렇죠? 자, 분모 루트 안에는 x의 개수의 제곱과 y 개수의 제곱이 합이 들어가니까 5가 되겠죠. 분자의 루트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중심점을 이 직방에 대입한 결과값이 들어가죠. x에다 0을 대입하고 y에다 1을 대입하면 k-1이 되겠네.
양변에 루트 5를 곱해보겠습니다. 절대값 k 마일부터 한번 써보고요. 작거나 같다 5보다. 똑같은 문제네. 자, 작다 쪽이니까 사이값이에요? 작자 큰큰이에요? 방금 전에 했잖아. 사이값.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겠지 뭐. 사이값입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거 써주시고요. 우리가 분석하는 건 k에 대한 범위니까 양변에 1을 더해주면 마사와 6 사이에 있다. 실수 k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6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직선의 수직이고 수직이라는 단어는 무슨 조건이죠? 수직. 기울. 기울기 조건이죠? 네. 수직한다는 것은 기울기와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 자,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는 바로 보는 법 뭐였습니까? y의 개수분에 x의 개수를 해주고 마이너스 붙이면 이게 기울기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거의 수직인 기울기는 뭐겠어? 기울기가 역수의 반대 부호니까 3이란 얘기겠죠? 얘는 기울기 준 거야, 기울기. 그죠? 기울기가 3이면서 원에 접하는 직선은 2개가 나올 겁니다. 그쵸? 맞아요? 자, 볼까요? 자,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우린 y는 3x 플러스 a라고 잡을 수 있을 거고요. 그쵸? 접한다고 했으니까 무슨 조건만 쓰면 돼? r과 d는 같다의 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겁니다. 그쵸? 자, r이라는 것은 얼마죠? 2라고 읽을 수 있을 거고요. d 만들 수 있나요? 네. 루트분의 절대값이 되면서 원의 중심점부터 직선 사이 거리인데 직선의 모습을 3x-y 플러스 a는 0이라고 놓으시고, 그쵸? 자, 루트 안에는 x의 개수의 제곱과 y 개수의 제곱의 합이 들어가니까 10이 되겠죠. 네. 자, 분자 절대값에는 원의 중심점인 0,0을 이 직방에 대입한 결과가 들어가니까 a만 남겠네. 자, 그럼 양변에 분모를 곱해주면 절대값 a는 2루트 10이 될 것이며 절대값 하나 해석하는 건 그냥 해석하면 되죠? 뿔말을 붙여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a의 부호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접선의 방정식의 y절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y절편을 각각 a, b라고 한대요. 그럼 a는 2루트 10이라면 b는 마이너스 2루트 10을 얘기하는 거죠? 두 개 곱하래. 얼마? 40. 마이너스 40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문제였죠. 쉽네. 이해되세요? 우리 이러고 있었어. 그러니까 개그우먼이죠. 태전동 개그우먼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조금만 힘내서 하기 싫어도 공부를 해주세요. 다들 하기 싫어하는 공부니까 조금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만큼 선택권이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새끼 봐라. 귀를 막어? 저 사진 찍어서 민기 엄마한테 보내줘야 돼. 자, 원방입니다. 4번. 자, 0,0과 반지름이 루트 10이라고 읽어주시고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래.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접점이 되는 거지? 네. 자, 원 위의 접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몇 개? 한 개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뭘로 풀어라? 공식으로 풀라고 얘기했죠. x 개. 자, 그럼 뭐가 됩니까? 얘는 x 곱하기 x고 y 곱하기 y니까 둘 x 중에서 한 군데 3을 대입하면 3x, y 두 군데 한 군데 1을 대입하면 1y는 10. 이게 바로 접선이야. 그쵸? 그때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얘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나왔었죠. 뭐가 필요합니까? x절편과 y절편이 필요한데 우린 또 x절편과 y절편을 빨리 구하는 방법을 또 알고 있죠. 자, 는 얼마에서 우변이 1이 되도록, 그쵸? 양변에 10으로 나눠주면 10분의 3x 더하기 10분의 y는 1이 되죠? 여기가 1일 때 x 앞에 있는 개수의 역수가 x절편, 네. y 앞에 있는 개수의 역수가 y절편이었죠? 그럼 y절편은 얼마? 10이고요. x절편은 3분의 10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 네. 이거 두 개를 연결하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일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삼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3분의 10, 세로의 길이는 10이 되면서 삼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밑변 곱하기 높이죠. 곱하기 2분의 1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니까 3분의 50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쉬웠네. 쉬웠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같이 볼게요. 줄 접선이 길게. 자, 원 밖에 한 점. 너무 친절하죠? 자, 외부점입니다. 외부점. 외부점에서 원방에 그은 두 접선. 이런 얘기죠. 그쵸? 자, 그럼 기울기의 곱슬 구하래.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뭐냐 Y 기울기를 m으로 가정하라고 얘기했죠? 네. 두 번째는 Y 1,4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방을 만들어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y-4는 m의 x-1이 될 거고. 자, 세 번째 접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r과 d는 같다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풀어봅시다. 자, r과 d는 같다는 게 접방입니다. 그쵸? r이 얼마입니까? 루트 7이고요. 자, d는 구해주면 되겠죠. 루트분의 절대값으로 구해내야 되겠죠. 자, 얘를 정리해보면 얘는 mx에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m에 플러스 4는 0이라는 직방이 될 거야. 그치? 네. 원의 중심점은 0,0이고요. 들어가 봅시다. 여기는 m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x의 개수의 제곱과 y제곱의 개수의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입니다. 그렇죠? 자, 분자 절대값엔 이 중심점을 이 직방에 대입한 결과값이죠? 뭐 남습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4가 남겠죠. 절대값 안에 미지수가 음수라면 한번 마이너스를 곱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양변에 분모를 곱해주시면 루트에 7m의 제곱 플러스 7은 자 절대값 안에 처리해서 m만 4로 바꿔보고요. 그쵸? 자 양변에 무슨 짓 해주면 되겠습니까? 제곱. 루트의 힘을 잃어가면서 절대값을 무시할 수 있는 제곱을 사용한다면 그쵸? 자 앞에는 7m의 제곱 플러스 7이 될 거고 뒤에는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6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 자 이항해주면 6m 제곱이고요. 플러스 8m이고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네. 이해되십니까? 자, 인수분해 돼요? 이거 m이 기울기 전 인수분해 두 개 곱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왜? 곱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m이 기울기고요. 그쵸? 네. 알파,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죠? 근계로 푸셔야 되겠죠? 자, 알파, 베타는 어떻게 봅니까? a분의 c가 될 테니까 6분의 마이너스 9가 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라고 해서 결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인수분해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